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장애인 시설의 원생 학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은 여당인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군소 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 독립영화의 집이 시청사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낡은 전주시청 이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비 또는 눈이 오다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동부 내륙은 오후에 그치겠으며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장수 베델의 집 사태로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당시 학대 피해자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꽤 오랫동안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 이곳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A씨는 한 사회복지사가 자주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도구를 쓰거나 맨손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뭘로 때려요? 세요. 맨날 때요, 맨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안 좋죠. 해당 사회복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2명이 최소 3명의 시설 종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와 폭행을 당했다는 장애인이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이나 장애인 시설협회나 이래 다 문의를 했을 때도 다 그렇게 나와요. 시청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식당에서 마주치거든요. 실제 폭행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피해자를 당장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생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강제 노동이 벌어진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건 역시 비슷했습니다. 현지 조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몇 달 동안 피해 장애인들은 가해자들과 지척에서 지내야 했고 행정당국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시설에 드나들며 장애인들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나가면은 잘 살 줄 아느냐 이런 비난들을 퍼부으면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앞선 장애인 시설의 경우 취재가 시작되자 군산시가 부랴부랴 피해자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 장애인복지법의 분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제 옮길 만한 시설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기 거주 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혼자 계셔야 돼요. 지적장애인이 혼자 오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폭력은 물론 객관적인 조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제 권력 관계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진술을 못하는 그런 위협감에 쌓이게 되죠.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건을 예방할 법과 제도는 허술하고 행정 역시 개선 의지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권역본부 이전 계획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주에 있는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 부문을 충청과 전남으로 분산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조직 개편안은 전북 홀대라고 반발했습니다. 협의회는 용담댐과 섬진댐 건설로 전북 도민이 희생을 감수했는데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균형 발전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낮고 비좁은 전주시청을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요즘 시 내부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입지를 찾지 못한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시청사에 넣고 또 기존 청사 기능은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준공된 전주시청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에 가깝다 보니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하와 지상 주차장은 좁디 좁아 차량 이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일부 부서는 주변 건물 2곳으로 흩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요구가 컸지만 전주시는 구도심 침체를 이유로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문을 여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설시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입지를 찾지 못하면서 현 시청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당초 영화의 거리 내 대형 주차장이 입지로 꼽혀왔지만 땅값이 지나치게 올라 기존 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독립영화의 집이 거리를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시청 청사를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다른 데로 찾아낸다든지 그게 확정이 돼야 시청 이전이 언급되면서 새로운 장소로 떠오르는 곳은 현 청사 바로 옆 현대해상 건물입니다. 사무 공간이 넓고 구도심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감정가도 220억 원 정도로 건물 신축과 비교해 80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노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노했는데 신시가 지나고 이전을 부지를 한번 우리가 소개는 해주겠다. 아직은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시청 이전이 조만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주시는 서신동 롯데백화점이나 종합경기장, 시 외곽 이전과 관련해선 논의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보수 야권과 중도 진영의 통합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벼르고 있는 호남 지역의 군소 정당들은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에 나선 정동영 대표는 통합과 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을 활짝 열고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지금부터 집중할 생각입니다. 오는 12일 창당을 앞둔 대한신당은 통합에 더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앞서 대한신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실용적 개혁 정치를 지향한다면 손학규 대표든 정동영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당의 강고한 지지율에 맞서 야권 통합으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야 승산이 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양보하느냐, 또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합칠 것이냐입니다. 또 각 당 대표 인사들이 물밑 지분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 또는 견제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과 인물도 고민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많은 정당들이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희박하면 더 통합이 더 노력이 가속화될 거고. 통합 없이 선거 승리는 어렵다는 공감에도 명분과 지분 다툼의 셈법은 복잡하겠지만 당분간 크게 뭉치기 위한 돈의 야권의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총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전주 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주 안으로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주 병 지역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했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어제 공식 퇴임했습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간 사전 선거운동을 놓고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춘진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연말 이원택 예비후보 측이 김제시 의회 의장의 도움으로 좌담회 등을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원택 후보 측은 2차례 마을회관을 방문했지만 인사였을 뿐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상대 후보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 공영화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자사고인 상산고 관련 소송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입 정시 비율 확대는 단순 암기만 요구하는 옳지 못한 정책이라며 현장 교사들과 대화를 통해 보완하겠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수능의 그 수시에서도 이게 수능 점수가 어쨌든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요.
네, 송하진 도지사의 직무 수행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송 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5%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표본에서 추출한 만 19세 이상 2만 3,069명을 전화 인터뷰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3에서 9.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5%입니다. 앞으로 2달 뒤 보건공사 중인 전라감영이 완성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주시는 이 감영을 구도심 관광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고민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원이 한창인 전라감영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전라도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을 비롯해 건물 대부분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라감영은 고려와 조선시대 전라도 행정의 중심지였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과거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2017년 11월 전라도 정도천년을 기념해 구도청을 부순 자리에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올 3월 감영 정문인 내산문과 외행랑 공사를 마무리하면 100여 년 전 원형에 근접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풍남문, 전라감영 등을 연결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조선시대의 관화 건물들이 서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용 있는 한옥 건물을 제외하면 세대를 아우를 만한 콘텐츠와 볼거리가 없습니다. VR이라든지 AR로 전라감영의 어떤 역사부터 전라감사의 어떤 행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 콘텐츠를 채울 예정입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 과거 전라감사의 행적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차별성을 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영 서쪽 부지가 아직 공터로 남아있는데 이곳 역시 개발 방향이 분명치 않습니다. 역사성을 살려 전통 건축물을 더 짓자는 의견과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양쪽 눈치를 보느라 활용 방안을 정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라감영이 박제된 박물관에서 벗어나 구시가지를 활성화시킬 구심점이 되려면 더 적극적인 고민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현대가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그리고 국가대표 이용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국은 지난 2009년 전북에 입단해 12년째 녹색 유니폼을 입게 됐으며 이용도 4년째 전주성을 누비게 됐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향과 식감이 좋아서 인기가 높은 레드향이 정읍 지역에서 수확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정읍 지역의 새로운 효자 장목으로 떠오른 정읍산 레드향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 추위가 심한 내륙에서는 재배가 어려웠지만 지난 2013년도 상용 재배에 성공해 현재 33농가 재배 면적이 10헥타르에 이릅니다. 수확 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로 저장 기간이 길고 맛과 당도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드향과 같은 망감류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스마트폰 기술을 접목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불편했던 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음식점 10곳의 좌식 탁자를 입식으로 교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도 순창에서 2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의 레이저형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이 도로명 주소 홍보는 물론 밤길 위치 안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주요 관광지와 시내 주요 진입로 아파트 벽면에 설치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읍면 8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도로명 주소 제도 안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장수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협 장수군 지부와 읍면 농축협 11곳에서 개인은 월 50만 원, 단체와 법인은 월 300만 원 한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제조업체 특별근로감독이 사측에 사전 통보돼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SA 노조는 완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노동청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현장 일정을 사측에 사전 통보해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국은 하루 전에 일정을 통보한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질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모두 14개소의 국가산림 문화자산을 지정받아서 전국 최다 산림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관이 수료한 진안 운이람 반이람 대불바위와 12구를 비롯해 우리 고유의 산철쭉의 군락지를 이루는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와 풍수해를 막으려고 200년 전 주민들이 조성한 남원 행정마을 숲이 산림자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전주의 12월 적설량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 지역 12월 평균 적설량은 13.4cm지만 지난달에는 진눈깨비만 한 차례 내렸을 뿐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눈이 내리지 않은 것은 1950년 관측 이래 6번째로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북쪽에 찬 공기를 막아 눈이 적게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시장 가격이 하락한 마늘과 양파, 말린 고추, 노지 감자를 재배한 700여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41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노지 작물의 주요 출하기에 시장 가격이 급락한 경우 기존 가격 차액의 90%를 보존해주는 도시책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건수는 2,154건으로 전년보다 5.4% 110건이 증가하고 재산 피해도 12% 늘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45%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적극적인 진압 대신 신속한 대피를 강조한 교육과 홍보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구이면 반월마을 주민 39만 1,000원, 부안군 줄포면 용서마을 주민 30만 원, 후촌 1마을 주민 22만 원, 선양마을 주민 14만 원, 화전마을 주민 7만 5천 원, 서파산마을 주민 9만 5천 원, 교화마을 주민 31만 4,600원, 김제시 만경읍 몽산마을 주민 21만 원, 소동마을 주민 11만 원, 소덕마을 주민 5만 3천 원, 길곤마을 주민 16만 5천 원, 가실마을 주민 29만 원, 김제시 죽산면 우마마을 주민 6만 2천 원, 죽동마을 주민 28만 5천 원, 신용마을 주민 16만 9천 원, 삼진마을 주민 25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리 여자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우연한이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영화제작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무료 대관 공모 전시에 당선된 이진화 작가의 페바트 러브유를 선보입니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내일부터 완주군에서 소장한 작품 30여 점을 선별해 전시합니다. 3인의 영웅들 전시회가 갤러리 아트 이슈 프로젝트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원로 작가 이희원 초청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오늘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습니다. 완주 군립 둔산 영어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17일까지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 독립서점 잘 익은 언어들이 오늘 임지형 동화작가를 초청해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오늘부터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입사생을 각각 모집합니다. 2020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치러집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비 또는 눈이 오다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동부 내륙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4도, 익산 4도에서 5도, 동부권 무주는 2도에서 3도, 진안 1도에서 1도, 서해안권 군산은 4도에서 5도, 고창 4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